반갑습니다. 리얼티입니다. 제가 목요일날 띄었었어요. 오늘이 참고로 지금 11월 22일 월요일인데, 제가 3, 4일 전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딱 확인해보니까 영상이 안 올라갔더라고요. 양주 편을 올렸거든요. 양주요. 경기도 양주를 올렸는데 업로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원본을 지우는 바람에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양주를 조만간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국에 있는 그 투자처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전국에 있는 시황과 전국에 있는 지금 시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딱딱딱 얘기해주는 사람이 시장에는 전문가들 중에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크나큰 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잔금 대출 막혀서 입주 포기라는 뉴스로 여러분들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우리 한번 뉴스 한번 볼게요.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나오면서 벌써 술렁이는 데다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으로 완화해준다던 얘기도 진작부터 나왔는데 국회 논의는 굼뜨기만 합니다. 이것 말고도요, 정부 여당이 부동산을 수요 공급 대신 규제로 대응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이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장면이 또 있습니다. 새 아파트 당첨받는 꿈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잔금 대출이 막혀 계약금 날리게 생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 재산이 걸린 문제라 본의 아니게 편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조윤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아파트를 분양받은 40대 직장인 김모 씨. 계약금을 치르고 연말에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잔금 대출이 안 돼 아파트를 포기했습니다.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잔금 치르기가 그러고 들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고민하시는 분도 계셨었거든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019년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이달 입주 예정인데 잔금 대출을 못 받아 아파트를 포기할 상황이라는 글도 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 아파트 미입주 사유 중 잔금 대출 미확보가 34.1%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6월 관련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습니다. 정부의 과도한 대출 조이기의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은행 대출 총량에 한도를 걸면서 대출 탈락자들이 생겨나고 이미 낸 계약금도 집도 날리게 되는 겁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현재로서는 이제 필요한 제도이기는 한데요. 소득을 따지고 막 규제 지역을 따지고 그래요. 이렇게 하기보다는 실수요자인지 아닌지 정부가 좀 폭넓게 정책 모기지나 주택 금융 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잔금 대출이 막히자 사업자로 등록해 아파트를 담보로 사업자금 인척 대출을 받는 편법까지 생겼습니다. 아예 분양받겠다는 계획을 적기도 합니다. 또 힘들게 이제 분양받고 계약금까지 이제 메꾼다고 해도 대출이 안 돼서 잔금을 못 내고 뭐 집 날리고 이런 계산이 나오잖아요. 가계 대출 부실 방지를 위한 규제가 오히려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대출을 규제하는 바람에 막혔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21일 날 발표된 뉴스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셋값 급등과 전세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 전세 대신 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집주인들은 종부세 부담 때문에 전세를 올리고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세입자들은 월세로 밀려나고 있는 겁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서울에서 월세가 포함된 아파트 임대차 거래 건수는 56,169건에 달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전세, 월세, 준월세, 준전세로 나뉘는데 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개월치 이하인 임대차 거래를 말합니다. 준월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 내지 240개월치인 거래이고 준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를 넘는 거래를 뜻합니다. 월세와 준월세, 준전세를 합친 전체 월세 거래 건수는 이달 20일 기준으로 이미 지난해 11월까지 거래 건수 54,965건을 넘어섰습니다. 이 수치는 2011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은 것입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전체 월세 거래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만 5천 건 정도였다가 점차 늘어나 지난해 처음으로 5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밀려남은 주거 비용도 늘어나고 주거 상황 불안정성도 높아져 서민들의 생활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월세가 폭증한 것은 지난해 7월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후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 시장으로 대거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월세로 임대하려는 흐름들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집주인도 보증금을 되돌려주기 위해서는 목돈 마련이 필요해서 당분간 전면 월세보다는 반전세가 유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월세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 가격은 지난달 123만 4천 원을 기록해 작년 10월 112만 원 대비 10.2% 올랐습니다. 아파트 보유자들은 종부세 급등으로, 서민들은 전셋값 급등과 월세로 밀려나면서 힘겨운 겨울을 맞게 됐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예, 근데 내일 종부세 고지서 발동 98%는 안 받는다. 예, 98%가 안 받아서가 아니고 2%가 받는데 2%가 그 다주택자가 엄청나다는 거지. 이거 뭐 다음 뉴스인데 참 기가 막히다. 어이가 없네요. 자, 볼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았어요. 그래서 전셋값이 급등해서 월세로 밀려나는 서민들이 많다라는 부분을 하나 보았고, 그전에는 또 본 거가 갑작스러운 대출 규제에 잔금 대출이 막혀서 입주를 포기한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거가 이제 관건이 뭐냐면은요. 대출이 이제 막혔잖아요. 이제. 그죠? DSR 제도라 해가지고 대출이 막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출을 갑작스럽게 막았단 말이에요. 대출을 갑작스럽게 막았는데 이 갑작스럽게 대출 막은 거가 예전에도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예, 있었어요.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랬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똑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은지 몰라. 노무현 대통령 때요. 서민들 대출까지 싹 다 틀어 막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격이 어떻게 됐냐면 가격이 결국에는 하락하기 시작하는 요인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와 공급이라고 늘 사람들은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수요층과 공급 측면에서 정확히 알아야 돼요. 수요라는 거는 실수요적인 부분에 있어서 즉 이 사람들이 여러분 잘 보세요. 나 여기 살고 싶어랑 살고 싶어 이거랑 살 수 있어랑은 달라요. 그쵸? 살고 싶고 살 수 있어랑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과 살고 싶어에서 목소리가 너무 간절했나? 살고 싶어 라고 말하는 사람에서 끊어지거나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생각이냐면 가격이라는 거가 어디서 결정되죠? 가격이라는 거가 어디서 결정됩니까? 학교 다닐 때 배웠죠. 수요와 공급 이론에 있어서 가격의 결정 요인선. 그쵸? 만나는 지점에서 우리가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얘기하잖아요. 즉 공급하는 사람이 가격의 요인이 올라가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수요층에 대해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됨으로써 서로가 만나는 지점이 가격 결정 요인이에요. 즉 가격이 너무나도 높아서 만약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가격이 너무 높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살고 싶어 해서 끝나는 것이지 그것이 거래로 이어질 수는 없지요. 쉽게 말해서 또 한번 풀어볼게요. 거래가 성사되었다라고 말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거래가 성사되었다라는 말은 수요층과 공급하는 사람이 서로가 협의가 돼야 돼요. 그죠? 가격 협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맞잖아요. 가격 협의지 무슨 협의가 되겠어? 그 외의 것은 협의될 게 없지요. 가격 협의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둘 중 하나죠. 수요층이 가격을 못 맞추거나 공급 측이 가격을 못 맞추거나 하는 경우에 협의라는 것은 될 수가 없고 이 협의가 되지 않으면 뭐가 될 수 없다? 거래가 성사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수요층들은 살고 싶어 라고까지는 이야기하면서 대출을 그동안 받아와서 이 살 수 있어로 전환했는데 지금 이 대출을 억누르게 되면서 살 수 있어가 아니라 이제는 살고 싶지만 살 수가 없어 라고 말이 바뀌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한다면 선생님 질문이 있는데요. 예전에도 이거 있었잖아요. 맞아요. 3년 전에도 있었어요.
3년 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오늘 제가 다루고자 하는 건 너무나도 정말 파격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좀 함께 우리가 봤으면 좋겠고 생각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3년 전하고 다른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신 DSR이라고 해가지고 새롭게 문재인 정부에서 만들어낸 DSR을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LTV하고 DTI하고 달랐던 거를 새로 만들어냈죠. 그래서 소득 대비 대출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이걸 그냥 아예 없애버린 거야. 이런 것들 다. 예. 그냥 대출 안 됨이라고 해버린 거라고요. 대출 안 됨.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데 매매에 대한 대출이 지금 뉴스상으로는 안 되는 건데 특히 어떤 것도 신규 분양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끔찍한 얘기냐면 청약 통장을 넣었어. 청약을 그동안 몇 년을 부었어. 최하 3년 이상은 넣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부터 시작이지. 그리고 3년이 됐다 해서 점수가 다 완료가 되나요? 점수 기껏해가지고 했더니 점수 장난하기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점수 따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거 뭐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신혼부부가 꿈도 못 꿔. 세 자녀에다가 부모 한 명 하고 섬기고 모시고 살고 모시고 봉양하고 그 다음에 13년 넣어야 경기도 쪽에다가 넣어서 해볼 만해요. 신혼부부 청약대출 이거는 없어요. 이건 부동산 모르는 사람들이야. 꿈꾸지 마 이런 거 제발 좀. 불쌍해서 하는 얘기야. 불쌍해서. 현실에 계속 흘러가는데 현실파는 계속 가격이 오르고 경쟁은 심해지고 점수제는 여기인데 나는 이거 하나 갖고 있다 해가지고 여기에 도달한다. 이거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아십니까? 생각이? 얼마나 어리숙한지 몰라. 빨리 깨달은 사람이 이기는 거야, 결국엔. 그쵸?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간에 청약 점수를 완료해서 당첨이 됐네? 이것도 어려운 건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당첨이 됐어. 당첨이 돼서, 드디어 집 한 채 장만하나 보다. 해가 당첨이 됐어. 그러면 당첨되는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청약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서로 되는 순간부터, 청약 통장에 대해서는 이제 무효된단 말이야. 즉, 소멸된다고. 그죠? 소멸이 돼요. 그 소멸이 됐으면 이제 이 사람은 이 아파트 받으면 되는 거거든. 근데 이 아파트를 어떻게 해?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대출을 갑자기 억누르는 바람에. 그럼 이 사람이 이 집을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매도해야 되겠죠? 누군가에게. 울며 겨자 먹기지. 내 집 장만은 고사하고 뭐 어떻게 돈이라도 챙겨야지 어떡하겠어요. 돈을 챙겨야 되는데 문제는 돈을 챙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물량 받아줘야 되는데 이 물량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도 대출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관건이죠. 즉 3년 전에는 소득 대비 대출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그래도 그리고 좀 이게 새로운 청약 대출 아파트는 이런 거 많이 규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규제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떠냐면 대출 규제라는 거가 소득 대비이기 때문에 소득 대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 없애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누구나 하기 때문에 누가 돈이 있는 사람들도 대출 받기가 매우 어려우니까 물량도 못 받아주는 그러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또 발생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현재 뉴스에서 결국에는 돈 뜯기는 사람들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그러면 좋아요. 뉴스에서 말하는 거가요. 실제로 그러면은 현실판에서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온다고 그것이 또 뭐 다는 아니잖아요. 그쵸? 뉴스에서 나온다고 다가 아니라 그것이 진짜 실제적인가 라고 봐야 되는데 실제적이에요. 이미 이 뉴스가 나오는 거는요 늦었고요. 저는 이거를 한 두 달 반 정도부터 그 전부터 정보를 들었고 또 정보를 들은 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고 난리가 나고 있는지를 제가 들었어요. 그 정도까지 들었단 말이에요. 지금 말도 못해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서 그걸로 인해서 또 역풍이 돌아가는 곳이 어딘지도 지금 알고 있고 역풍 돌고 그것이 지금 바람이 맞는 곳이 어딘지도 저는 지금 알고 있고 거기가 지금 벌써 뜨고 있는 것도 체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뉴스는 벌써 두 달 전에 어떤 시장에서 반영된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는 항상 늦어요. 뉴스는 늦다.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쵸? 뉴스는 늦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새 아파트는 물론이고, 집 사는 부분들이 점점점 어떻게 된다?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제는 어려운 게 집값이 너무 높아서 힘들어 죽겠는데, 대출까지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진짜 이거죠.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올라가는 사다리를 어떻게 했다? 치워버렸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는 진짜 이 대출마저도 더 치웠기 때문에 이제는 사다리가 예전엔 철제 사다리였는데 지금 나무 사다리인데 이 나무 사다리도 없어버렸어. 아, 이 정도까지 온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출 규제가 너무 심하다. 인터넷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댓글 한번 볼까요? 이미 투기꾼들, LH 직원분들과 높으신 분들께서 거하게 해먹고 드시고 대출 규제를 못 박았으니 답이 없다. 잔금 대출 받아서 입주를 해도 대출이 엄청 오른다. 진짜 더 찢어지는구나. 행복이 아니고 이혼율이 엄청나게 나올 것이다. 뭐 저는 이 말 참 공감이 돼요. 예, 행복이 아니고 이혼율이 많이 증가될 것이다 이러는데 이게 이혼율이 엄청 나온다 이랬는데 이게 생각을 좀 전환해야 돼. 행복이라는 자체와 이혼이라는 것 자체와 집이라는 것 자체에서 생각 좀 제발 깨세요. 돈이 있어가지고 능력되는 남자한테 결혼하려고 했던 그 자체 대가 치러야지. 그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죠. 예, 제가 남자라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게 아니라 행복의 절차가 그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진짜 돈 없이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전 신혼에 정말 그지같이 시작했어요. 우리 정말 거지였어, 거지. 우리 와이프도 숟가락 하나 가지고 않았고, 저도 그걸 바라지도 않았고,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출발했고, 우리 이번에 부동산 지인에서 저희가 저기를 강사들 이번에 강사 송년회라고 해야 될까요? 뭐 송년회 하긴 좀 그래. 송년회는 좀 막 거하게 막 술도 마시고 와 막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분위기가. 예, 그냥 즐겁고 늘 조곤조곤 대화하고 내년에 계획을 잡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부동산 지인 좀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희 내년에도 저기 대표님께서 더 좋은 프로그램도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요. 기대도 가득 있습니다. 앞으로 지인은 대세일 거예요. 예, 정말입니다. 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몸담은 선생님으로서 여기서 강사를 활동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 지인이 앞으로는 대세일 거예요, 이게. 예, 대세가 될 겁니다. 왜냐면 주식에서 HTS라고 하죠. 홈 트레이딩 시스템. 이거가 나왔잖아요. 주식의 HTS의 최초의 원조가 어디냐면 대신증권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요. 대신증권이. 마찬가지로 뭐 호갱도노도 있고 아실도 있고 그렇지만 정말 체계화돼 가지고 가격을 정말 쫙쫙쫙 잘 나타낼 수 있는 거가 부동산 지인이 거의 저거 합니다. 예, 없어요. 부동산 지인은 외에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엄청나게 성장할 거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또 우리 강사진들도 함께 좀 의시하셔서 내년에 좀 잘 해보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어쩌다 이 얘기 나왔네요. 여튼간에 이런, 부동산, 뭔 얘기냐. 강사 모임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랬어. 그래서 강사 듣기 얘기 무슨, 얘기냐면, 가난했다. 어렸을 때 가난했다. 이게 이 중에 우리 강사진들 중에는, 이제 30대, 저같이 30대들도 있고, 40대, 50대 이렇게 다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하게 있는데, 우리 모두 다, 거의 모두 다 가난했다라는 게 뭐 자랑이듯이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다들 안정된 우리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듭니까? 그렇다면 부동산에 더욱더 집중하세요. 부동산에 더욱더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깨시고 바뀐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가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큰 힘이 될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다 가난했었어요. 강사들도 가난했고 저도 미치도록 가난했습니다. 정말 미치도록 누구보다 가난했어요. 누구보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 자산도 많이 증액시켰죠. 일단 다시 본론 돌아와서 다음 영상 편에서 볼까요? 시간이 쭉. 그래서 우리 지인들도 통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간다라는 마인드에 대해서 가난을 극복하거나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 3가지가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복권에 당첨되는 방법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배우자. 예, 저는 재무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압니다. 부자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부자 배우자를 만나는 법이 있고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3번째가 뭐냐면 재테크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예. 옛날부터 이건 이제 얘기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3가지가 있는데 이 방법을 고수를 못하니까 이 방법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2번으로.
부모들도 문제가 있어. 자녀를 이런 데다가 시집장가를 보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즘 남성분들 뵈면은 제가 좀 안타까운 거가 뭐냐면 강한 사람이 없어. 이게 문제야. 나라 문제야. 이게 군대 가도 요즘에는 엄마들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 새끼 잘 부탁하여 한다네. 실제 우리 동아리 ROTC 출신의 저기가 있어요. 기가 막힌 세상이야. 기가 막힌 세상.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젊은 남성분들 뭐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닌데 많은 분들께서 되게 약해. 약골들이 많아져. 점점점. 극복하려고 하지 않아. 그냥 같이 MZ세대 포기야. 다 포기 세대로 가지 강해지려고 하지 않아. 배우려고 하지 않고 2번을 의지하려고 그러지 3번이 되려고 하지 않아.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부자 배우자 만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나 좀 세게 말할게. 거울 좀 봐. 여러분들 거울을 보세요. 거울을. 여러분들 그 정도로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저도 예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도 돈이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결혼을 했어요. 참고로. 내가 진짜 예쁜 여자가 있어. 돈이 많은 나는 나도 남자니까 예쁜 여자 좋아하겠지만 내가 돈을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걔한테 올인하면서까지 난 예쁜 여자를 만나고 싶지 않아. 또 하나는 뭐냐면 예쁜 여자 많으니까 부자보다도 적어. 부자가 더 적어. 예쁜 여자는 더 많아. 수요와 공급이야.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살면서 느낀 건데 부자한테 시집간 여성분들 혹시 이 영상을 보거나 이러면 매우 공감할걸? 종살이에 이 바보들아. 아유 씨. 제가 많이 봤어요. 제가 어느 한 지역에 현금만 13년 전 얘기야. 현금만 400억 갖고 계신 유지를 알아. 현금 400억이면 여러분 끝장난 거야. 겁나 많은 거야. 미친 거지 이거 돈. 진짜 다 어마어마한 부자야. 이 집에 시집 갔어. 이 집 시집 갔거든. 이 사람 기독교인이었어요. 여성이. 여긴 불교신자야. 내가 심지어 이게 기독교인데 이분이 어머니가 목사님이야. 어머니가. 야 이것까지도 버리고 가더라. 불교집으로. 종교 버렸어. 오케이. 종교 버렸어. 그리고 돈 보고 왔어. 시집 가가지고 좋은 차는 타. 좋은 차는 타. 뭐 벤츠 클래스 높은 것도 아니야. 벤츠 C클래스 하나 사주더라. 애 둘 낳았어. 이 집 호텔 갖고 있어. 호텔에서 새벽 2시에 끝나.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해줄게요. 남편도 아버지 회장님 따라서 종살이에. 마찬가지로 사우나도 갖고 있어. 새벽 몇 시에 끝나는 줄 알아요? 새벽 1시에 끝나. 이거 영상이 뭐 새벽 2시에 끝나고 새벽 1시에 끝나죠? 이게 영상인데 이게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다. 이 두 분이 집에 안방 이렇게 얘기할게요. 집 안방에 들어오는 시간이 달라. 그러니까 한 명은 너무 피곤하니까 이미 자고 있어. 한 명은 들어져 자고 있는데 침대에서 한 명은 들어왔어 이제. 그 한 명이 이때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이때가 늦게 끝나는 걸 달라. 한 명이 옆에 이제 누워. 그래서 이렇게 뻐꾸기를 날려. 이렇게 표현해야 되나? 뻐꾸기를 날려. 이분 자. 피곤해 죽을라 그래. 근데 이분이 뻐꾸기를 계속 날려. 그러니까 이분이 짜증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분이 뻐꾸기를 계속 외면해.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말. 나가서 만들어. 이렇게 된 거야. 다른 사람을 만들어라. 이분 애인 2명이야. 이분 애인이 2명이야. 그래서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 애인이 2명인데 애인만 능력 좋으니까 애인이 2명이야. 근데 문제는 뭔지 알아요? 이분이 그걸 알까 모를까? 이 애인 2명을 알아. 그리고 심지어 호텔에 이 사람들 데리고 와. 이 2명 미쳤지. 이거 너무 잔인하지 않냐? 데리고 와서 커피도 마시고 막 이래. 근데 이 호텔에서 일을 해. 아무렇지 않아. 무서운 남자든 여자든. 이게 행복이냐? 이게 행복하다 보냐? 돈으로 매집된 거가 이 결과를 나는 거야. 물론 또 하나 잠깐만 오해하지 마.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이 있음으로써 행복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저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더 그쪽을 지지하는 형이에요. 제가 오히려 더 그걸 지지하는 형이에요. 예. 돈이 그런 거 있잖아. 대기업들 시집간 아나운서 보면서 댓글 보면은 야 저게 행복해 보이냐? 막 이러잖아. 그럼 댓글에 너 안 행복해 보이냐? 막 이러잖아요. 행복해. 나 돈 있어 행복해. 저도 돈 있어서 행복해요. 돈 없어가 그거 하지 마. 나 그거 정말 싫어해. 스스로를 속이지 마. 돈 못 버니까. 그런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그게 아니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것 또한 맞아.
그러나 돈이 없으면서 불편한 것 또한 맞아. 제가 말씀드린 거 뭐냐면 이거 하나만 보고 근본적인 행복을 찾으려고 하거나 이러면 반드시 확인이 와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뒤로 하세요. 순위를. 이걸 순위로 뒤로 해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배우자한테서 배우자란 존재가 뭐냐면 나 오늘 인생 얘기하는데 저 오늘 인생 얘기 좀 많이 해야 돼. 이런 얘기를 좀 유튜브에 많이 해야 돼. 이게 너무 중요해. 이 부자에 대해서 뭐 돈이 오르려요, 내려요, 어디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하는데 정말 중요한 그릇에 대한 얘기를 안 해 다들 전문가들이. 여러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 자체의 마인드가 썩은 거 아니야? 배우자라는 것 자체가 부자를 만나려고 하는 거야. 즉 돈의 해결을 배우자로 하려니까 이게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배우자는 돈으로 사려고 하는 게 아니야. 이거 여기다 초점 맞추는 게 아니야. 배우자는 가장 중요한 거 나랑 잘 맞는 사람이랑 살아야 돼. 이게 제일 중요해. 니랑 잘 맞는 사람이랑 사는데 니는 거지잖아요. 근데 왜 배우자는 부자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만나냐고. 부자들은요 마인드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내 마인드 자체가 부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데 나는 가난하다 그러면은 괜찮아, 이거는. 근데 이 사람은 부자이긴 한데 부모로부터 받았는데 거지야, 마인드는. 흥청망청이고 절제라는 것도 없어. 이 사람은 자기 위에 아무도 없어. 누구도 없어. 그래서 이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였어. 근데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정말 행동이 깨있는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괜찮은데 하는 행동이 가난해. 도전할 줄도 몰라. 신중함도 없어. 게을러. 태생이. 이런 사람 만나면 이거 시집장가 다 간 거지 뭐 거지 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배우자한테서 찾으려 하니까 이거가 무너지는 순간 뭐가? 부가 무너지는 순간 어떻게 된다? 이혼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남편이 한 달에 얼마씩 벌어야 돼? 남편이 한 달에 800, 900, 1000만 원씩 벌어오는 남자야. 1000만 원씩 벌어오는 남자 돈 능력을 보고 결혼한 거지. 1000만 원씩 벌면 뭐해? 막말로 미안한데 대기업에서 종살이 하는 건데. 대기업 다닌다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회사의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게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기에 국한된다? 언젠간 나이 50대 되면 뭐가 돼요? 은퇴야. 나이 50에서 은퇴하면 땡큐지. 이 사람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9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40년을 이 사람이 과연 속된 말로 동물원에서 컸는데 야생에다 풀어놓는다고 단방에 홀로 서기가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하다. 힘들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먹고는 살려고 하겠지. 발악은 하겠지. 굶어 죽진 않겠지. 그러나 그때부터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 노후에 안정된 삶은 없어져 버린다. 이거가 엄청나게 공감이 되길 바래요.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얘기가 나왔는데 이거 얘기하다가 이게 맞거든. 행복이 아니고 이혼율이 엄청날 수밖에 없어. 왜? 당신이 원하던 그 대출, 그 아파트 투자해서 부자 되고자 했던 거 그거 다 물거품 되는 거니까. 나는 이런 일 예상하고 형편을 맞게 구축 샀다. 야호! 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에는 맞는 얘기가 될 거예요. 왜? 돈 많은 사람들이 물론 많이 있지만 물론 피라미드 구조상 돈 많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이 대출에 대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이거가 결국엔 좀 끊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대세 2년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대세 2년 말씀드릴게요. 대세 2년은 구축 아파트들이 뜹니다. 네. 구축 아파트들이 뜰 수밖에 없어요. 대세 2년입니다. 앞으로. 예, 대세 2년. 그래서 앞으로는 돈으로 즉 근로소득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앞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뜨게 될 것입니다. 예, 썩은 아파트라고 그러죠. 속된 말로. 아주 구축들 뭐 25년 이상에서 약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들. 매우 저렴한 근로소득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 근데 근로소득을 막 이제 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막 근로소득을 막 한 월 2천 정도는 근로소득 아니야. 이 여자는 이 남자는 진짜 오늘 막 유튜브에 내가 별일 얘기 다 하네. 공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해야 돼. 좀 강력하게 해야 돼. 이런 얘기는 좀 깨야 돼. 여러분들이 근로소득 2천은 정상은 아니잖아. 여기서 말하는 건 정상적인 얘기하는 거니까. 그쵸? 정부가 세종시에 공무원들 특공조사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세종 거래량 보고하는 건지. 참고로 이 영상에서 대출 규제 얘기했던 거는 세종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또 재밌는 거 있어요. 과연 세종시는 더더욱이 대출 규제 하나 때문일까? 그렇지 않아요. 대출 규제 때문에 입주를 포기한 것도 맞는데 세종시는 또 더더욱이 대출이랑 상관없습니다. 예, 대출이랑 상관없어요. 정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짠 사람들은 진짜 천재거나 정말 바보거나 그 둘 중 하나다. 제가 볼 땐 천재일 겁니다. 예.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 짜신 분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금은 소리 소문 없으시지만 현미 누님 계시죠. 김현미 장관님. 예. 천재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많이 재봤어요. 둘 중 하나다 이랬는데 천재입니다, 여러분들. 막 바보야! 막 이러면서 댓글 쓰고 그러는데 아니요. 천재예요.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어요. 다 알면서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댓글 같은 거 보면 난리가 났어요. 대실패했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이미 다 알고 있던 거니까. 그래서 대출 규제에 막혀서 지금 현재는 포기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볼 거가 뭐냐면 세종시를 한번 더 볼 건데 오늘은 제가 두 편을 올려야 되겠어요. 편으로는 좀 많이 떠들어야 되겠는데요. 양주시 저번에 해놨던 거를 제가 못 올리는 바람에 양주시를 한번 좀 더 해야 되겠고요. 세종시를 또 며칠 만에 또 다시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동산 그 지인에서요. 그 세종시가 결국 이렇게 동별로 이렇게 쭉 나오죠. 이렇게 클릭하면은 동별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진동, 세롬동, 한솔동, 기타 등등등이 있어요. 조치원읍도 있고 그런데 세종시 짠 보았더니 자, 어때요? 가격의 횡보성 확실히 보이죠? 가격이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 그쵸? 여기도 횡보하고 있다라는 거. 그런데 끝머리에서는 가격이 결국에는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보면 2173이었어요. 저번 달이 2173이었는데 11월 달 지금 결국 22일까지 왔는데 2167로 실로 엄청나게 매매가의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전세가도 한번 볼 텐데요. 전세가 또한 961에서 960으로 아직은 거의 뭐 만원 빠진 거 가지고 만원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합인데 매매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그죠? 매매가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상태이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도 한번 보면은 거래량도 이미 너무나도 팍팍팍 다운되어서 11월 현재 중순인데도 불구하고 58거래량 이러니 부동산들이 가면은요 문을 다 닫아놨습니다. 전월세 거래량도 실로 심각한 거래량을 찍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들이 물론 부동산에서 아파트만 거래하지 않고 상가와 뭐 토지도 거래를 하겠지만 한 달에 58거래량 뭐 이게 58로 진짜 끝날지 뭐 100으로 끝날지 모르겠다. 그런데 좋다 이거야. 저번 달에 227. 여러분 세종시에 있는 부동산이 227개밖에 없을까요? 그리고 또 한 개 한다고 그거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장난이 아닙니다. 세종시 가보시면 진짜로. 예, 그래서 특히나 고운동, 그 다음에 아름동, 그 다음 도담동, 어진동, 여기 나성동, 세롬, 다정, 한솔, 가람동, 대평동, 보람동, 소담동, 방곡동 여기 있는 데가 주 메인들이에요. 연기면의 이쪽 아래쪽도 그렇고 그림을 그려드리면 세종시는요 여기 이렇게가 핵심적인 지역 부분이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 특히 뭐 세롬동, 다정동, 뭐 고운동 이런 데 한번 볼게요. 먼저 우리 그 다정동 한번 볼까요? 다정동도 지금 보면은 현저하게 앞서 나가면서 가격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쵸? 예. 여러분 저는 마음이 되게 편해요. 왜 편할까? 세종시가 하락한다 해가지고 제가 얘기를 정말 대한민국의 전문가 상위 인류 전문가죠. 상위 정말 탑 전문가라고 하는 분께서 세종시 간다고 하셨어요. 그분께서. 그분 아침마다 구독자 어마어마한 거 아세요? 정말? 예. 말투도 되게 사람 평안하게 하는 그런 말투인데 그분이 성향상 애니어그램 아시나 모르겠다. 애니어그램이라고 아세요? 사람 유형별인데 애니어그램 유형상 9번 유형이야. 이거 무슨 얘기냐면 평화주의자라고. 이 평화주의자가 누구냐면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야. 근데 반면에 저는 애니어그램 여러분 8W7이에요. 검색해보세요.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안 되는데 8W7이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저 나와요. 공격형이에요. 상당히. 말투부터가 장난이죠. 홍준표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저는. 참고로. 그래서 저는 2030 세대 분들이 엄청 저를 좋아합니다. 이 부동산에 관심을 가진 분들 중에서도 너무나도 이렇게 호불호가 엄청 갈려요. 저는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엄청 좋아합니다. 저를. 예,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저를 좋아하는 사람 엄청나요. 저는 예스노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리스크도 커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냐면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중립적이에요.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순간은 좋아. 시간 지나고 나면 걷잡을 수 없는 폭탄을 만들어 와요. 이런 분들이. 전 그래서 죄송한 얘기인데 안 찍었어요. 전 이분을 적극 지지한 이유가 있어요. 예.
참고로 8W7 중에 대통령 역대 누가 있었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예, 박정희 대통령께서도 8W7이었어요. 리더도 하고 유머스도 하고 또 하나에 미치면 아주 막 말도 못한 외골수, 예, 민족주의자였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죠? 예, 저 엄청 개인적으로 죄송한데 정치 얘기 자꾸 해서 미안한데 뭐 좋다 싫다는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 자, 이래서 다시 본론 돌아올게요. 그래서 다정동 같은 경우도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엄청나게 평화주의자적인 9번 유형의 전문가가 세종시 엄청 이야기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 혼자 세종시 아닙니다. 세종시는 아닙니다. 이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세종시로 달려 들어가서 뛰어 들어갈 때 결국엔 뛰어 들어간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이제 큰일 났죠. 자, 한번 또 돌아오도록 하죠. 우리 부동산 지인 강사 모임 할 때도 이번에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우리 지인 선생님께서 그 부동산 지인쌤께서 수도권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는 수도권을 말씀하시면서 수도권과 그 외곽 지역에 전세 매물이 출회되고 있는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 우리 강사분들은 왜 그런지 한번 우리 나눠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표들을 조금씩 우리가 나눠가면서 가볍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제가 서부대대세 여순강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죠. 서부대대세 여순강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중에 이제 서울이 가격이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거래량이 이미 다운되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거래량은 선행지표예요. 관건은 그거예요. 선행지표로서 이거가 진행이 되고 나면 좀처럼 회복되지 않으면 가격은 끝내 조정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에 있어가지고 세종시도 그랬다는 거예요. 세종시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세종시는 빨리 반응이 오고 서울은 늦게 오는 이유. 시장의 파이가 크면 클수록 코스피 종합주가지수까지 얘기했죠. 파이가 크면 클수록 늦은 반응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세종시 거래량이 다운된 게 언제 보세요. 2021년 1월 달이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가격은 드디어 조정받기 시작하죠. 잘 보세요. 재밌는 게 뭐냐면 거래량이 다운이 됐어요. 거래량이 다운이 됐는데 거래량 다운됐는데 가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세요. 2107에 계속 올라오잖아요. 가격이 올라오잖아. 1년이 한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가격은 올라왔습니다. 거래량은 다운됐는데 세종시가 9개월 동안 그랬죠. 근데 서울이라는 곳의 인구가 보시다시피 950만 이렇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가 거래량이 락다운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분간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들이 조금은 다소 더뎌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탄력이. 그거가 바로 뭐냐면은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봐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매수 심리지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서울을 이렇게 보았더니 매수 심리가 어떠냐면 지금 꺾이고 있어요. 8월 달부터 해서 계속 꺾이고 있고 더 끔찍한 건 뭐냐면 여러분 역대 저점들 몇 년 동안 최근 3년 동안의 저점들을 붕괴시켜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것들 저점 붕괴되는 거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가벼이 보서는 안 된다. 68.3이 역대 그 한 최근 3년 동안 요렇게 볼게요. 요렇게 여기 2019년 빼고 최근 저점에 있어서 66% 정도가 제일 저점이 65네요. 근데 지금 보면 64.9 지금 역대로 해서 기록을 깨고 있는 중입니다. 11월 달에. 그쵸? 이미 선행지표들은 이미 앞서 나왔고 지금 11월 달에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관건인데 되게 포인트는 뭐냐면 요거 하나만 보고서는 시장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예, 요거 하나만 보고 할 수는 없고요. 매매 증감을 또 봐야 되거든요. 매매 증감을 보는데 특히 뭘 보냐면 전세를 봐야 됩니다. 전세를 보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하냐면 잠시만요. 이렇게 보도록 이렇게 봐서 어디 있니? 서울을 찾아볼게요. 서울. 아이고. 서울. 있네요. 서울. 이렇게 클릭합니다. 네,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자, 보세요. 지금 현재 전세 매물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쭉 언제부터? 7월부터. 예. 7월부터 해서 쭉 여기 10월 달에도 해가지고 늘었는데 쭉 늘어나고 있어요. 전세의 매물이.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 그러면은 10월, 9월부터 4월 달까지 이렇게 늘었던 거랑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해서 7월부터 여기서 늘었던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세의 매물이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고점을 돌파했다라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그동안 돌파해 나갔다. 여기를. 그래서 앞으로 전세 매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전세 매물이 지금 보시면 여기 보세요. 3만 개가 됐습니다.
그죠? 3만 개가 되었는데요. 서울에서 3만 개의 전세가 많은 건가? 아니요. 여기 보시면 4만 9천 개일 때도 있었어요. 이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1년도 안 돼서 확 다 소화가 됩니다. 확 다 소화가 되는데 이때의 전세 매물이 소화된 거랑 이때 지금 증가되고 있는 거랑은 또한 정책 요인이나 시장의 흐름에 있어서 잘 생각해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 가격 요인이 있다는 거예요. 가격 요인. 여러분 전세에서 대출을 얼마까지 해주냐면 최대 맥스치로 5억까지 해줍니다. 예, 어떠한 아파트든. 그리고 유동성 자금도 봐야 돼요. 예, 유동성 자금도. 그리고 전세 5억 그리고 유동성 자금이 입각한 매매 상승도 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함께 봐야 돼요. 예.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요. 전세 5억이었는, 전세가 맥스치가 5억인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세가가 예전에는 7억이었어. 그러면 내가 2억만 갖고 있어도 됐죠. 근데 지금 전세가 만약에 조금만 올랐어. 8억이었어. 그러면 어떻게 된다? 3억이 필요해. 이건 얘기가 달라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유동성적인 가격 상승에 입각한 전세 가격의 상승은 이 상승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 매매가 한번 보도록 하죠. 매매가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매매에 대한 매물을 보면은 지금 현재 조금씩 증가되고는 있어요. 그쵸? 계속 증가되고 있어요. 네. 증가되고 있죠. 최근 9월부터 해서 3개월 동안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매매에 대해서 앞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 없다. 수요 대출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쉬운 장세가 펼쳐질 것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더한 건 뭐냐면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지만 매수 심리세가 주택가격 매수 심리세가 어떻게 되고 있다? 2018년에는 높았는데 지금 어떻게 60 이하로 떨어지면 크나큰 문제가 되거든요. 정말로 60 위에는 있지만 결국엔 저점까지 붕괴됐기 때문에 이거가 저점 붕괴로 인해서 가격이 더욱더 떨어지면 이제 60 지지선을 지켜봐야 되는 것이 관건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되게 긴장해야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종시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보세요. 이미 60을 데드크로스 했죠. 내려 꽂았죠. 언제부터? 8월부터 계속해서 매수 우위 지수가 떨어졌고 매수세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매수 우위 지수가 60일에서 8월 16일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8월부터 세종시도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만이 아니라 계속 보세요. 여기서도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서부대대세 여순강이라고 얘기한 거가 올 연초부터는 최소한 이야기했거든요. 올 연초부터는 이야기를 했어요. 7, 8월부터 더 확신을 했는데 매수의 지수가 계속 떨어지죠. 매수의 지수가 계속 떨어지죠. 그 상태에서 매물 지수가 어땠는지 볼게요. 매물 지수가 세종시 매물 지수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보자. 여러분 이 무료로 유튜브 이렇게 공개하는 것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배우죠, 여러분들이. 그죠? 댓글 보니까 메모도 하고 열심히 배우고 막 이러는데 제가 하는 개인적인 유료 강의나 이런 거는요. 급이 달라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입이 쩍쩍 벌어집니다. 대한민국에서 도무지 들을 수 없는 걸 많이 듣고 있다면서 너무 재밌다고 이런 고백들을 해주셔요. 예. 보세요. 세종시 매물이 엄청나죠. 쭉 증가하잖아요. 쭉. 그쵸? 쭉.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부터 계속해서 매물이 증가되고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고 매물 증가하고 매수 심리는 떨어지고 있다라면 이것은 반드시 조심해야 되는 장세가 펼쳐지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매수세가 지금 더군다나 거의 제로예요. 세종시는. 거의가 아니고 제로네. 1월달에는. 11월달엔 제로가 왔어요. 얼어붙었다는 표는 이거야. 이거. 얼어붙었죠. 세종시는. 나는 밑에 돈 있으면 못 쉬겠어요? 세종시 가서 집 사세요. 매도세 볼게요. 매도세. 매도세는 반면 어때요? 엄청 강하죠. 최강이죠. 최강. 그쵸? 그런데 이런 거 하나 예측을 못 잡고 이런 거 하나 못 잡아주고 대응도 없이 대책 없이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그냥 버티라고? 예라이씨. 이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부터 8년의 재앙이 찾아와. 세종시는. 최소 4년 5년 재앙이 찾아와. 그 재앙은 숨을 못 쉴 정도로 정말 힘들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급매라니까 빨리 던져요. 밑에 저점이라도 던지세요. 자, 볼게요. 제 얘기 듣고 던지지 마시고 알아서 결정들 하세요. 제 얘기 듣고 던져가지고 저점 만들어지는 그 정도의 강사 아니잖아요. 제가 시장을 출렁일 정도로
말은 이렇게 하는데 깜짝 놀랐네. 진짜 예전에 강의하고 어느 지역이 홀라당 움직여져서. 예? 여러분, 얼어붙었어요. 자, 보세요. 가격이 3월달 이후에 거래가 없어. 지금까지. 끔찍한 거죠.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10월달에 하나 됐죠? 8월달에 하나 됐죠? 그죠? 거래가 뜸해요. 여러분, 이건 근데 40평이에요. 더군다나. 또 한번 또 딴 데 가볼게요. 없어요. 2월달 하나. 올해 거래량 하나 찍었어요. 하나. 그것도 빠지면서. 나머지는 매물로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예. 여기도 보세요. 10월달에 하나 찍었어요. 2개 찍었네. 9월달에 하나, 8월달에 하나, 7월달에 하나. 찍지를 못해. 근데 가격은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예, 점점 하락하고 있어요. 4층이 5억 4천이었어요. 근데 같은 달에 23층이 5억 2천. 뭐야, 나 잘못 본 줄 알았어. 가격 떨어지는 거 보세요. 20층이 5억 7천이었는데 7월 달에 23층이 5억 2천. 어마어마합니다. 쭉쭉 떨어져요. 우리 동아리원들이 이걸 직접 제가 이제 투입을 해가지고 시장 조사를 지금 계속해서 했는데 말도 못한 징조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유튜브에 차마 말을 못해. 여기다가는 차마 말 못할 만한 징조들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말도 못합니다. 이상한데 좀 표현이. 자, 계속해서 빠지고 있다. 예,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매매가 매물 한번 보면 매매가가 이제 매물 같은 것도 뭐 증감률이 있겠죠. 매물 증감률 같은 거 우리 쪽에 있나? 우리 부동산 지인 쪽에 있나 모르겠네. 이 스탠드 어딘가? 여기 없고 프리미엄에 있나 보다요. 예, 프리미엄에 있나 봐요. 예, 프리미엄 한번 볼게요. 네. 증감 한번 볼게요. 세종시 매매 매물 증감 프리미엄입니다. 예, 제 거예요. 예, 들어왔는데 제가 프리미엄을 못 써서가 아니에요. 프리미엄 또한 정말 귀신과 같이 잘 씁니다. 예, 근데 프리미엄은 유튜브에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일단 우리 부동산 지인에서 여러분들 무료로 이렇게 우리가 공개할 수 있는 것들 요 많이 활용 좀 하시고, 그러나서 우리 부동산 지인에서 또 강의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 그때 참고들 하시고 프리미엄에서 또 만나볼 수 있겠죠. 그리고 프리미엄을 여러분들한테 섣불리 못하는 게 뭐냐면 어려워요. 이게 되게 우리 이번 강사 모임에서도 얘기했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전문가분들이나 학원이나 이런 데 지금 우리 부동산 지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 부동산 지인이 대세가 될 거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여러분 제가 강의 제일 많아요. 자랑. 네, 부동산 지인에서 강의할 때 제가 강의 제일 인기예요. 예, 여러분들. 자, 여러분 유튜브에서 열심히 구독해 주시고 이러는 것들 여러분들 나중에 큰 진짜 거시기가 될 거예요. 예, 뭐 많아진다로 장담 못하겠어. 자신도 없고요. 왜냐면 너무 옳은 소리를 하기 때문에 대중이 말하는 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본론 들어갈게요. 매물 증감 보겠습니다. 세종시 매물 증감을 지난 6개월 동안으로 표준 편차해가지고 봤어요. 봤더니 어진동, 종천동, 조치원, 세롬동 해서 쭉 봤더니 증감 보세요, 여러분. 지난 6개월 대비 올라간 거 보세요. 이게 매매라니까. 매물 증감이라니까요. 엄청나죠? 98% 막 더블 뛴데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뛰었어요. 그죠? 지인 매매 가격, 그 다음에 전세 매물 건수, 전세 매물은 어떻게 얘기할 거냐고. 미치겠어요. 봐. 91, 27, 26, 23%. 입이 쩍쩍 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쵸? 예. 지인 전세 가격, 이렇게 해가지고. 선생님, 서울도 좀 봐주세요. 알았어요. 서울도 한번 봐드릴게요. 오늘 서울하고 세종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자, 볼게요. 서울, 짜잔. 짠, 열렸어요. 예, 지난 5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봤더니 매물 건수는 좀 줄었어요. 왜냐면 서울은 늦잖아. 세종시보다. 그죠? 그래서 3개월로 볼게요. 3개월로. 최근 3개월 동안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요. 짠. 매물 건수 서울 어때요? 엄청나게 많아졌죠. 3개월 동안. 그쵸? 근데 3개월 동안 11%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는. 그쵸? 예,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최근 한 달을 한번 또 볼게요. 최근 한 달 지수로 또 볼게요. 어떤 데 보자. 느낌이 오니까 17에다가 23에다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달 동안 20%에서 11%.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인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정리해드리면, 지금 서울이라는 곳은 최근 한두 달 동안 엄청나게 발빠른 변화를 가지고 있다.
지금 제가 그토록 얘기했던 서부대대세 여순강 내년 장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지금 10월달 11월달에 더욱더 가파르게 움직여지고 있는 변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전세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전세도 보니까 8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전세가 증감되는 게 어마어마하고 있습니다. 예, 전세 매물이 장난이 아니죠. 장난이 아니죠. 그럼 수도권도 한번 꼭 보도록 할게요. 수도권. 경기도가 묶어서 나올 겁니다. 경기도 하면 이제 경기도의 시가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보도록 하면은 매물 증감도 지난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증감이 엄청나고요. 특히 수원 같은 경우는 최고로 많이 상승했네요. 제일 그나마 덜한 데가 과천시가 좀 덜했다라는 건데, 수원 같은 경우는 거의 서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이게 좋아요. 그리고 이게 수원이 되게 좋아. 살기가. 그래서 또 이모저모.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자, 그 다음 전세 매물을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부천이나 이런 데 한번 보십시오. 부천시, 광명시 전세 매물 어마어마하죠. 그쵸? 이런데 지금 의왕 봐라. 이야, 장안구. 이야. 지금 호명하는 애들 앞으로 다 나와. 혼 좀 나야겠다. 와, 엄청나요. 그쵸? 이렇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매물도 증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매물이 증가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매물이 증가하면 가격은 반드시 하락하나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걸 모르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떠한 지표든 하나를 맹신할 수는 없어요. 수요 입주도 똑같고 매물이 증가한다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조정이 받느냐?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 정황을 껴붙여 보는 거지. 여러 가지 지표들을. 예. 그랬을 때 지금 현재는 어쨌든 수도권에 대해서는 투자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내년 시장은 더더욱이 어려워질 걸로 우린 보고 있어요. 내년 시장은 점점 어려워질 것이다. 예. 각자 도생이라 그러셨잖아요. 부동산 지인에서 지인쌤이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된다 이러는데 참 이게 비전문가들에게는 여러분들을 수업을 들으시거나 공부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거죠. 우리 같은 전문가들이 짝짝 찾아가지고 물건이 남아 돌고 막 이러지만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장세가 펼쳐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내년에는 투자를 여러분 확대하는 시장이 아니라 축소시켜가는 시장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참고하셔서 각자 도생인데 이제 아파트는 사실은 전국에 제 기준이에요. 제 기준으로 아파트 투자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이제 한 지역을 거론을 했죠. 앞으로 어디가 올라요? 어느 지역이 올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역이 올라요? 이렇게 말했는데 앞으로 어떤 시장이 열리고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리냐면 22년도부터는 더욱더 입지에 관한 부분들을 부각시킬 거예요. 전문가들 분께서는. 왜냐면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지역 안에 어떠한 아파트가 아직 안 갔기 때문에 그 아파트가 올라갈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어려운 시대가 와요. 이젠. 여러분들이 지역 분별하는 것만 해도 어려웠죠? 그런데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 낱낱하게 개수별로 해가지고 아직 얘는 안 갔어요를 다 잡아낼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돼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나는 지역을 어느 지역일까요? 이렇게 지금까지 물어볼 수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 어느 아파트가 갈 겁니다라고 하나하나 이렇게 따내야 돼. 하려면. 그런 게 온단 말이지. 22년부터는 그런 장세가 오면서 더더욱 핑계는 이제 입지 핑계 되겠지? 그렇게 하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튼 뭐 여러분들 이런 거 참고하셔서 투자를 좀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 수도권에 대한 지금 뉴스 그리고 시황, 흐름 이런 거를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양주 편 한 편 간략하게 또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리얼티였습니다.